어스름이 깔린 서울의 밤거리. 차가운 도시의 불빛들이 강민혁의 날카로운 눈빛에 반사되었다. 그는 경찰 특공대의 최정계 요원이었다. 그의 몸은 단련된 강철 같았고 그의 정신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짓누르는 임무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 범죄 조직. 검은 그림자들을 뿌리 뽑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의 강인한 외면 뒤에는 따뜻한 심장이 숨겨져 있었고 그 심장은 한 사람을 향해 걷잡을 수 없는 사랑으로 뛰고 있었다. 바로 그의 연인이자 미래의 아내가 될 한서연이었다. 한서연은 고요한 미술관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미술치료사였다. 상처받은 영혼을 그림으로 치유하는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민혁의 지친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녀의 순수함은 그가 잊고 있던 인간적인 감성을 일깨워 주었다. 서연은 자신이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라고 말했다. 그녀의 아픈 과거는 민혁의 보호 본능을 더욱 자극했고 그는 그녀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랑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다. 민혁 씨, 주말에 우리 보육원 아이들하고 봉사활동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서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요. 서연 씨, 제가 바빠서 자주 같이 못 가는데 이번 주말은 꼭 갈게요. 그는 서연의 손에 끼워진 약혼 반지를 쓰다듬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는 그들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듯 했다. 민혁은 서연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 그러나 민혁의 삶은 서연과의 행복한 일상 외에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검은 그림자 조직을 추적하는 비밀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다. 검은 그림자는 마약 밀매, 불법 도박, 인신매매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잔혹한 조직이었다. 그들의 보스 김태진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의 잔혹성은 이미 악명이 높았다. 민혁은 몇 달 전 조직의 핵심 자금책을 추적하다가 김태진의 함정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다. 그때의 끔찍한 기억은 아직도 그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김태진에 대한 깊은 증오심과 함께 반드시 그를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강 팀장, 검은 그림자 조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보팀장의 보고에 민혁의 얼굴은 굳어졌다. 김태진의 흔적은 잡혔습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아직입니다. 그는 마치 유령 같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2인자로 알려진 정 실장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가 어떤 새로운 작전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민혁은 작전실에 걸린 검은 그림자 조직의 계보도를 응시했다. 복잡하게 얽힌 조직도 위에는 김태진의 사진 대신 검은 그림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김태진의 정체를 밝혀내고 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삶은 사랑하는 서연과의 미래, 그리고 검은 그림자 조직과의 숙명적인 싸움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서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서연은 민혁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혁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민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서연 씨, 좀 바빠서 그래요.
곧 끝나면 우리 멀리 여행이라도 갈까요? 서연은 민혁의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은 민혁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는 자신의 위험한 임무가 서연의 행복을 위협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서연을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민혁이 추적하는 거대한 그림자는 서연의 삶에도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고아라고 말했지만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목걸이가 있었다. 목걸이에는 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민혁은 직감적으로 그 문양이 단순한 장식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목걸이에 대해 물었지만 서연은 그저 어머니의 유품이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민혁은 퇴근 후에도 밤늦게까지 작전실에 남아 검은 그림자 조직의 정보를 분석했다. 그는 최근 조직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 사업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미술품 거래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자금 세탁과 불법적인 밀수가 숨겨져 있었다. 민혁은 이 사업의 중심에 윤혜진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윤혜진은 유명한 미술재단의 이사장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예술 후원자였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과거 행적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과거에 여러 차례 익명으로 거액의 미술품을 구매했으며 그 거래 방식이 투명하지 않았다. 민혁은 윤혜진의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낯익은 듯했지만 그는 그녀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그때 민혁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몇 년 전 검은 그림자 조직의 자금책을 추적하던 중 우연히 입수한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윤혜진은 검은 그림자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임이 분명했다. 다음 날 민혁은 윤혜진에 대한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재단에 위장 잠입하여 그녀의 모든 활동을 감시했다. 윤혜진은 겉으로는 완벽한 예술 애호가이자 자선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민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적인 면모를 읽어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았다. 민혁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혜진은 한서연의 보육권 후원자였고 서연이 미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거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민혁은 윤혜진이 서연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단순한 후원 관계를 넘어선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듯했다. 윤혜진이 서연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와는 달리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사업가였다. 민혁은 윤혜진이 서연에게 접근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이 그녀의 순수함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민혁은 서연의 안전을 위해 윤혜진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윤혜진이 검은 그림자 조직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서연에게 그토록 집착하는지 밝혀내야 했다. 그의 임무는 이제 단순히 조직을 소탕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사랑, 의무, 그리고 거대한 미스터리에 대한 불안감. 어느 날 밤, 민혁은 윤혜진이 어떤 비밀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민혁은 직감적으로 그곳이 검은 그림자 조직의 은신처 중 하나임을 느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잠입했다.
창고 안에서는 총기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마침내 검은 그림자 조직의 핵심 인물인 정 실장과 마주쳤다. 정 실장은 냉혹하고 잔혹한 인물로 민혁은 그와 몇 번의 대치 끝에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적이 있었다. 정 실장은 검은 그림자 조직의 중간 보스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이번 작전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보스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일이다. 실패하면 모두 죽는다. 민혁은 정 실장의 대화를 통해 검은 그림자 조직이 새로운 대규모 마약 밀매 작전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중심에는 윤혜진이 있었다. 윤혜진은 단순히 미술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조직의 핵심 자금 세탁을 담당하고 있었다. 민혁은 정 실장의 뒤를 쫓아 그의 은신처를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정 실장은 민혁의 존재를 눈치챘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민혁의 뒤를 쫓아와 그를 기습했다. 창고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민혁은 정 실장의 날카로운 나이프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그들의 싸움은 빠르고 잔혹했다. 민혁의 몸은 정 실장의 공격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야 했다. 서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움은 치열하게 이어졌다. 민혁은 정 실장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날리고 가까스로 창고에서 벗어났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윤혜진과 검은 그림자 조직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대규모 범죄 계획. 하지만 그 정보는 동시에 민혁의 마음에 깊은 혼란을 가져왔다. 윤혜진이 서연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그의 뇌리를 스쳤다. 서연의 고아라는 배경에 대한 의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민혁은 병원으로 돌아와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부상을 서연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다. 그는 서연에게 더 이상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사랑하는 연인과 증오하는 조직의 그림자가 뒤섞이며 그의 삶을 옥죄는 듯했다. 그의 운명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진짜 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잔혹할지라도 강민혁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마친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정 실장과의 격렬한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검은 그림자 조직이 단순한 마약 밀매 조직이 아님을 직감했다. 윤혜진과 서연의 관계, 그리고 서연의 고아라는 배경에 대한 의문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 그림은 아마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혹한 진실일 것이었다. 민혁 씨,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아침 일찍 서연이 민혁의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민혁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뺨을 쓰다듬었다. 응, 괜찮아. 어제 야근해서 좀 피곤할 뿐이야.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부상과 임무에 대해 숨겼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민혁의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은 민혁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는 이토록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서연에게 어떻게 잔혹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혁은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의 오래된 목걸이를 다시 꺼내 들었다. 목걸이에는 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문양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밤새도록 이 문양에 대해 조사했지만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문양 같았다. 그러나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 문양이 서연의 과거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민혁은 윤혜진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그는 윤혜진이 운영하는 미술재단의 회계장부를 끈질기게 파헤쳤다. 회계장부에는 위장된 거래 내역과 함께 거액의 자금이 이동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자금의 흐름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민혁은 그 돈의 종착지가 검은 그림자 조직의 보스 김태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윤혜진은 단순히 미술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검은 그림자 조직의 핵심 자금 세탁책이었다. 민혁은 윤혜진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헤쳤다. 그는 그녀의 가족관계와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다. 그러던 중 민혁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윤혜진은 과거 은빛 나비라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으며 그 조직은 20년 전 김태진의 검은 그림자, 조직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해체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은빛 나비의 보스는 서연의 어머니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단서도 찾아냈다. 이 사실은 민혁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서연의 어머니와 윤혜진, 그리고 검은 그림자 조직의 보스 김태진, 이 세 인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민혁은 윤혜진이 서연에게 보내는 과도한 관심이 단순히 후원이 아님을 확신했다. 윤혜진은 서연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민혁은 윤혜진을 직접 만나 진실을 추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윤혜진이 운영하는 미술재단을 찾아갔다. 윤혜진은 민혁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강 팀장님이 여긴 어쩐 일로 서연이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이사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윤혜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서연 씨의 부모님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과 검은 그림자 조직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윤혜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강 팀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저는 그저 서연이를 후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는 시치미를 떼며 민혁의 질문을 회피하려 했다. 거짓말 마십시오. 이사장님이 과거 은빛나비 조직의 일원이었고 김태진과 깊은 악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어머니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민혁은 윤혜진을 몰아붙였다. 윤혜진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강 팀장님, 더 이상 캐묻지 마십시오. 이 일은 강 팀장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진실입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그 진실이 서연 씨와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민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둘러싼 모든 의문을 해결해야 했다. 윤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민혁의 눈을 응시했다. 서연이는 김태진의 딸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민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김태진의 딸이라니요. 민혁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서연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범죄 조직 보스의 딸이라니. 이것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진실이었다. 윤혜진은 민혁에게 서연의 출생에 얽힌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20년 전
은빛 나비 조직의 은신처. 서연의 어머니 박은영은 은빛 나비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지략으로 조직을 이끌었으며 김태진의 검은 그림자 조직과 대립하고 있었다. 박은영은 김태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비밀을 캐내려 했다. 그러던 중 박은영은 김태진에게 붙잡혔고 김태진은 박은영을 고문하며 그녀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박은영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김태진은 그녀의 강인함에 흥미를 느꼈고 그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 했다. 그렇게 박은영은 김태진에게서 서연을 낳았다. 서연은 김태진의 강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박은영은 서연을 낳은 후 김태진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그녀는 서연을 평범한 삶을 살게 하고 싶었다. 박은영은 윤혜진에게 도움을 청했다. 윤혜진은 박은영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다. 그녀는 박은영과 서연을 도피시키려 했지만 김태진의 추적은 집요했다. 박은영은 서연을 윤혜진에게 맡기고 자신은 김태진을 유인하기 위해 미끼가 되었다. 김태진은 박은영을 끝까지 추적했고 결국 박은영은 김태진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 윤혜진은 박은영의 마지막 유언대로 서연을 보육원에 맡기고 그녀의 존재를 김태진에게서 숨겼다. 그녀는 서연을 몰래 후원하며 그녀가 평범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왔다. 윤혜진은 김태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세탁하고 미술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예술 후원자로 살았지만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바로 박은영의 복수를 하고 김태진을 무너뜨리는 것. 그녀는 서연이 김태진의 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그에게 접근하려 했다. 윤혜진의 이야기는 민혁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사랑하는 서연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범죄 조직 보스의 딸이라니. 그것도 강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비극적인 운명의 아이라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증오,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윤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연이를 지켜보며 김태진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님이라면 서연이와 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민혁은 윤혜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어냈다. 그는 서연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알게 되면서 그녀에게 더 큰 연민을 느꼈다. 동시에 그는 김태진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졌다. 그는 김태진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열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반드시 김태진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서연의 어머니의 복수를 해줘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민혁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다. 서연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희대의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민혁은 서연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숨기는 것이 그녀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민혁은 윤혜진에게 김태진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했다. 그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내부 정보, 자금 흐름, 그리고 김태진의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는 윤혜진과 협력하여 김태진을 잡는 작전을 계획했다. 그의 임무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민혁은 윤혜진과 헤어진 후 서연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사랑, 슬픔,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대한 불안감.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증오하는 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강민혁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마친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정 실장과의 격렬한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검은 그림자 조직이 단순한 마약 밀매 조직이 아님을 직감했다. 윤혜진과 서연의 관계, 그리고 서연의 고아라는 배경에 대한 의문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 그림은 아마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혹한 진실일 것이었다. 민혁 씨,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아침 일찍 서연이 민혁의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민혁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뺨을 쓰다듬었다. 응, 괜찮아. 어제 야근해서 좀 피곤할 뿐이야.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부상과 임무에 대해 숨겼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민혁의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은 민혁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는 이토록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서연에게 어떻게 잔혹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혁은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의 오래된 목걸이를 다시 꺼내 들었다. 목걸이에는 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문양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밤새도록 이 문양에 대해 조사했지만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문양 같았다. 그러나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 문양이 서연의 과거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민혁은 윤혜진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그는 윤혜진이 운영하는 미술재단의 회계장부를 끈질기게 파헤쳤다. 회계장부에는 위장된 거래 내역과 함께 거액의 자금이 이동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자금의 흐름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민혁은 그 돈의 종착지가 검은 그림자 조직의 보스 김태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윤혜진은 단순히 미술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검은 그림자 조직의 핵심 자금 세탁책이었다. 민혁은 윤혜진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헤쳤다. 그는 그녀의 가족관계와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다. 그러던 중 민혁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윤혜진은 과거 은빛나비라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으며 그 조직은 20년 전 김태진의 검은 그림자 조직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해체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은빛나비의 보스는 서연의 어머니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단서도 찾아냈다. 이 사실은 민혁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서연의 어머니와 윤혜진, 그리고 검은 그림자 조직의 보스 김태진, 이 세 인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민혁은 윤혜진이 서연에게 보내는 과도한 관심이 단순히 후원이 아님을 확신했다. 윤혜진은 서연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민혁은 윤혜진을 직접 만나 진실을 추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윤혜진이 운영하는 미술재단을 찾아갔다. 윤혜진은 민혁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강 팀장님이 여긴 어쩐 일로 서연이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이사장님께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윤혜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서연 씨의 부모님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과 검은 그림자 조직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윤혜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강 팀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저는 그저 서연이를 후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는 시치미를 떼며 민혁의 질문을 회피하려 했다. 거짓말 마십시오. 이 사장님이 과거 은빛 나비 조직의 일원이었고 김태진과 깊은 악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어머니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민혁은 윤혜진을 몰아붙였다. 윤혜진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강 팀장님, 더 이상 캐묻지 마십시오. 이 일은 강 팀장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진실입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그 진실이 서연 씨와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민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둘러싼 모든 의문을 해결해야 했다. 윤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민혁의 눈을 응시했다. 서연이는 김태진의 딸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민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김태진의 딸이라니요. 민혁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서연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범죄 조직 보스의 딸이라니. 이것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진실이었다. 윤혜진은 민혁에게 서연의 출생에 얽힌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20년 전 은빛 나비 조직의 은신처. 서연의 어머니 박은영은 은빛 나비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지략으로 조직을 이끌었으며 김태진의 검은 그림자 조직과 대립하고 있었다. 박은영은 김태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비밀을 캐내려 했다 그러던 중 박은영은 김태진에게 붙잡혔고 김태진은 박은영을 고문하며 그녀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박은영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김태진은 그녀의 강인함에 흥미를 느꼈고 그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 했다. 그렇게 박은영은 김태진에게서 서연을 낳았다. 서연은 김태진의 강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박은영은 서연을 낳은 후 김태진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그녀는 서연을 평범한 삶을 살게 하고 싶었다. 박은영은 윤혜진에게 도움을 청했다. 윤혜진은 박은영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다. 그녀는 박은영과 서연을 도피시키려 했지만 김태진의 추적은 집요했다. 박은영은 서연을 윤혜진에게 맡기고 자신은 김태진을 유인하기 위해 미끼가 되었다. 김태진은 박은영을 끝까지 추적했고 결국 박은영은 김태진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 윤혜진은 박은영의 마지막 유언대로 서연을 보육권에 맡기고 그녀의 존재를 김태진에게서 숨겼다. 그녀는 서연을 몰래 후원하며 그녀가 평범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왔다. 윤혜진은 김태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세탁하고 미술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예술 후원자로 살았지만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바로 박은영의 복수를 하고 김태진을 무너뜨리는 것. 그녀는 서연이 김태진의 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그에게 접근하려 했다. 윤혜진의 이야기는 민혁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사랑하는 서연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범죄 조직 보스의 딸이라니. 그것도 강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비극적인 운명의 아이라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증오,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윤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연이를 지켜보며 김태진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님이라면 서연이와 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민혁은 윤혜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어냈다. 그는 서연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알게 되면서 그녀에게 더 큰 연민을 느꼈다. 동시에 그는 김태진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졌다. 그는 김태진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열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반드시 김태진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서연의 어머니의 복수를 해줘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민혁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다. 서연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희대의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민혁은 서연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숨기는 것이 그녀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민혁은 윤혜진에게 김태진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했다. 그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내부 정보, 자금 흐름, 그리고 김태진의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는 윤혜진과 협력하여 김태진을 잡는 작전을 계획했다. 그의 임무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민혁은 윤혜진과 헤어진 후 서연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사랑, 슬픔,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대한 불안감.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증오하는 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강민혁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사랑하는 여인 한서연이 자신이 그토록 쫓던 범죄 조직 검은 그림자의 보스 김태진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사랑과 증오, 복수와 보호라는 상반된 감정들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서연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해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졌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멈출 수 없었다. 김태진을 잡고 서연의 어머니 박은영의 복수를 해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끝내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민혁은 윤혜진으로부터 김태진과 검은 그림자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겨받았다. 윤혜진은 김태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20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그의 조직 내부 구조, 자금 흐름, 그리고 주요 간부들의 약점까지 꿰뚫고 있었다. 특히 검은 그림자의 2인자정 실장에 대한 정보는 민혁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정 실장은 김태진의 오른팔이자 조직의 실질적인 행동대장이었으며 그의 잔혹성은 이미 악명이 높았다. 정 실장은 김태진의 가장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그는 김태진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일도 서슴지 않을 겁니다. 그를 제거해야만 김태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윤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윤혜진과 함께 김태진을 잡기 위한 합동작전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윤혜진은 자신의 미술재단을 이용한 자금 세탁 경로와 조직원들의 연락망을 민혁에게 제공했다. 민혁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김태진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김태진을 체포하는 것을 넘어 검은 그림자 조직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혁은 작전을 진행하면서 서연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서연은 여전히 민혁을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하고 행복한 모습은 민혁의 마음을 더욱 찢어지게 했다. 그는 서연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그 행복의 근간에는 김태진이라는 잔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서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서연은 민혁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눈치챈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지만 나한테 말 못할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서운함이 비쳤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아직은 말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나면 다 말해줄게요. 나를 믿어줘요. 그는 자신의 진심이 서연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다. 서연은 민혁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는 민혁의 진심을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혁은 김태진을 잡기 위한 결정적인 작전을 개시하기로 했다. 첫 번째 목표는 김태진의 핵심 자금 세탁처를 급습하여 조직의 돈줄을 끊는 것이었다. 정보팀은 윤혜진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김태진의 비밀 금고 위치를 파악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보안 시설을 갖춘 거대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민혁은 특공대원들을 이끌고 비밀 금고로 향했다. 그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잠입했다. 창고 안에는 김태진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최대한 교전 없이 진입한다. 목표는 금고 안에 있는 모든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공대원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민혁은 직접 금고문을 열기 위해 최첨단 해킹 장비를 사용했다. 금고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현금과 함께 수많은 문서들이 쌓여 있었다. 그것은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었다. 마약 거래 내역, 불법 로비 기록, 그리고 잔혹한 살인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 민혁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김태진의 잔혹성에 경악했다. 그때였다. 강민혁, 내 놈이 여기까지 올 줄이야. 뒤에서 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 실장은 민혁이 금고를 습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의 예리한 직감으로 민혁의 움직임을 눈치챈 듯했다. 그의 옆에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민혁은 즉시 몸을 돌려 정 실장을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이 감돌았다. 정 실장, 이제 끝이다. 김태진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다. 정 실장은 비웃듯이 코웃음 쳤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김태진 보스는 내 놈 따위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창고 안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특공대원들과 조직원들은 서로에게 총탄을 퍼부었다. 총소리가 굉음을 내며 울려 퍼졌고 섬광탄이 터지면서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혁은 몸을 날려 총탄을 피하며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작전에 임했다. 민혁은 정 실장을 향해 돌진했다. 정 실장은 민혁에게 나이프를 휘둘렀지만 민혁은 그의 공격을 노련하게 피하며 방역했다. 그들의 싸움은 마치 춤을 추는 듯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민혁은 정 실장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몸을 강타했다.
정 실장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김태진은 어디에 있나? 민혁은 정 실장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정 실장은 피를 흘리며 비웃었다.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결코 김태진 보스를 잡을 수 없을 거야.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가득했다. 민혁은 정 실장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그를 기절시켰다. 그는 확보한 문서들을 가지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승리했다. 김태진의 돈줄을 끊고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민혁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서연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정의를 지켜야 하는 임무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사랑과 의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립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민혁은 경찰청으로 돌아와 확보한 문서들을 분석했다. 문서들 속에는 김태진이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얼마나 잔혹한 행위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서연의 어머니 박은영을 살해한 기록도 있었다. 민혁은 그 기록을 보며 김태진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졌다. 그는 반드시 김태진을 잡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문서들 속에서 민혁은 서연의 출생과 관련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서연은 김태진의 강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딸이었지만 김태진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버리려 했다는 것이었다. 박은영이 서연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는지, 그리고 윤혜진이 박은영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 알게 되었다. 민혁은 서연의 비극적인 운명에 더욱 가슴 아파했다. 민혁은 이 모든 진실을 서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에게 등을 돌릴까봐 두려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의 임무와 사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는 고뇌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작전실에 남아 김태진을 체포할 마지막 작전을 구상했다. 그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은신처와 연락망을 파악했고 김태진의 마지막 은신처가 어디인지 알아냈다. 그것은 서울 도심의 한 폐건물이었다. 김태진은 그곳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혁은 김태진과의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긴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서연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이 모든 진실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서연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드리워질 거대한 그림자를 알지 못했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의 행복은 곧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강민혁은 정 실장과의 격렬한 대치 끝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경찰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옆에는 팀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의사는 그의 부상이 심각하다며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혁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다. 김태진, 그리고 그에게 얽힌 서연의 비극적인 운명. 정 실장과의 싸움은 민혁에게 검은 그림자 조직이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잔혹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힌 암적인 존재였다. 강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정 실장 놈이 워낙 잔인한 놈이라. 정보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괜찮아. 김태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놈의 마지막 은신처를 찾아야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진은 좀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한 놈입니다. 게다가 이번 일로 더욱 몸을 숨길 겁니다. 민혁은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 김태진을 잡고 싶었다. 그는 윤혜진이 제공한 정보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윤혜진은 김태진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민혁은 윤혜진이 김태진의 숨겨진 과거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병실에서 윤혜진에게 연락을 취했다. 윤혜진은 민혁의 부상 소식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말했다. 강 팀장님, 제가 김태진의 마지막 은신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야 합니다. 보안이 철저한 곳이어야 합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퇴원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퇴원하자마자 윤혜진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만났다. 윤혜진은 민혁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다. 이 사진은 20년 전 김태진의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에는 박은영의 일기와 함께 김태진의 은신처를 암시하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윤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났다. 민혁은 사진과 수첩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아지트는 현재 폐허가 된 건물의 모습과 흡사했다. 그리고 수첩 안에는 박은영의 필체로 쓴 일기가 담겨 있었다. 일기 속에는 김태진의 잔혹한 행적과 함께 그녀가 서연을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민혁은 일기를 읽으면서 서연의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비극에 가슴 아파했다. 그리고 일기 마지막 부분에는 묘한 암호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김태진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표시할 때 사용하던 암호였다. 민혁은 직감적으로 그 암호가 김태진의 마지막 은신처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즉시 수첩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서연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단서. 민혁은 경찰서로 돌아와 팀원들과 함께 암호를 해독했다. 그들은 밤샘 작업을 통해 마침내 암호를 풀어냈다. 암호가 가리키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폐공장이었다. 그곳은 과거 김태진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던 장소였고 그의 조직이 뿌리를 내렸던 곳이었다. 김태진은 자신의 시작을 상징하는 곳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태진의 은신처가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밤 특공대원들을 이끌고 급습 작전을 개시합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팀원들은 민혁의 지시에 따라 작전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김태진을 잡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민혁은 작전을 준비하면서도 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를 체포해야 하는 잔혹한 운명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서연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사랑과 증오, 그리고 배신감으로 혼란스러웠다. 민혁은 작전 개시를 앞두고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은 민혁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비장함을 느꼈다. 민혁 씨, 오늘 밤에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민혁은 애써 밝게 말했다. 아니에요, 서연 씨. 그냥 중요한 작전이 있어서요. 오늘 밤에 좀 늦을 거예요. 일찍 자요. 그는 서연에게 이별을 구하듯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서연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서연은 민혁의 말을 들으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혁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민혁과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이는 듯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에게 숨기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날 밤 서울 외곽의 폐공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혁은 특공대원들을 이끌고 폐공장 안으로 잠입했다. 공장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곳곳에서 김태진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민혁은 팀원들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최대한 교전 없이 진입한다. 목표는 김태진이다. 특공대원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폐공장 내부로 깊숙이 들어갔다. 폐공장 깊숙한 곳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었다. 철문 안에서 김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잔혹한 계획을 조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민혁은 철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강민혁 내놈이 여기까지 올 줄이야. 갑자기 철문이 열리면서 김태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김태진의 눈빛은 차갑고 잔혹했다. 그는 민혁을 비웃듯이 쳐다보았다. 내놈이 감히 나의 성역에 발을 들여놓다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민혁은 김태진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김태진, 이제 끝이다. 내놈의 모든 죄를 심판할 것이다. 폐공장 안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소리가 굉음을 내며 울려 퍼졌고 섬광탄이 터지면서 공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혁은 몸을 날려 총탄을 피하며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김태진을 향해 돌진했다. 김태진은 민혁에게 정 실장을 보냈다. 정 실장은 부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민혁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강민혁, 너는 김태진 보스를 넘을 수 없어. 여기서 죽어라. 민혁은 정 실장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그들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민혁은 정 실장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날려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정 실장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가득했다. 민혁은 정 실장을 넘어 김태진에게 다가섰다. 김태진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민혁을 바라보았다. 제법이군, 강민혁. 하지만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김태진의 말에 민혁은 의아함을 느꼈다. 그때 김태진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민혁에게 던졌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서연과 젊은 김태진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사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분명 서연이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자신이 그토록 쫓던 김태진. 이게 무슨... 민혁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김태진은 민혁의 얼굴을 보며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하하하, 놀랐나. 강민혁,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한서연이 바로 나의 딸이다. 그녀는 내 피를 이어받은 나의 유일한 딸이지. 네가 감히 내 딸과 결혼을 약속했다고 가증스러운 놈. 김태진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민혁은 김태진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사랑하는 서연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범죄 조직 보스의 딸이라니.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 그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랑과 증오,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뒤엉켰다. 그는 김태진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잔혹한 날의 기억과 서연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교차하며 혼란스러웠다. 김태진은 민혁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어떤가? 강민혁,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의 딸이라니. 너는 나의 딸을 사랑하고 동시에 나를 잡으려 한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인가. 김태진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몸은 분노로 떨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사랑하는 서연에게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희대의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네 딸이 내게 어떤 고통을 안겨줬는지 알아. 네가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민혁은 김태진을 향해 소리쳤다. 김태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그것이 운명이다. 강민혁, 너는 나의 딸을 사랑할 운명이었고 나는 너를 죽일 운명이었다.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나의 딸을 위해 나를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나의 딸을 배신할 것인가? 민혁은 김태진의 잔인한 제안에 더욱 고뇌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정의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끔찍한 갈등을 겪어야 했다. 폐공장 안에는 민혁의 고뇌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태진은 민혁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민혁의 온몸은 김태진의 충격적인 폭로에 얼어붙는 듯했다. 사랑하는 한서연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범죄 조직 검은 그림자의 보스 김태진의 딸이라는 사실은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폐공장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김태진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민혁의 마음속에서는 사랑과 증오, 배신감과 절망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김태진을 체포해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끔찍한 고뇌를 했다. 어떤가? 강민혁,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의 딸이라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인가.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나의 딸을 위해 나를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나의 딸을 배신할 것인가? 김태진의 목소리는 조롱하듯 민혁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몸은 분노로 떨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서연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희대의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그는 서연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정의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의 눈은 김태진을 향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멀리 떨어진 서연의 행복을 향하고 있었다. 네오는 너는 서연 씨를 이용했다.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태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이용 딸을 위한 일이었을 뿐이다. 서연이는 나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야. 언젠가 그녀도 나의 제국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너 따위 경찰관 나부랭이가 감히 나의 딸을 넘볼 수 있다고 생각했나? 김태진의 오만함에 민혁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김태진이 서연을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서연을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내 놈은 여기서 끝이다. 민혁은 김태진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태진은 여유롭게 민혁의 총구를 바라보았다. 흥미롭군. 과연 너는 나의 딸을 쏠 수 있을까? 그는 민혁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때 폐공장 외부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 특공대가 폐공장을 완전히 포위한 것이었다. 최진영 팀장은 민혁과의 교신이 끊기자 불안감을 느꼈고 곧바로 모든 병력을 이끌고 폐공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김태진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젠장 내 놈이 경찰을 불렀단 말인가, 강민혁. 내 놈 때문에 나의 모든 계획이 망쳐졌다. 김태진은 민혁에게 총을 겨누었다. 내 놈을 여기서 죽여버릴 것이다. 폐공장 안에서 다시 한번 총격전이 벌어졌다. 김태진의 조직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경찰 특공대의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민혁은 김태진에게 달려들었다. 김태진은 총을 난사하며 민혁을 막으려 했지만 민혁은 그의 총알을 피하며 거침없이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김태진은 민혁의 예상보다 훨씬 노련한 싸움꾼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피를 보며 성장했고 그의 주먹과 발은 살인병기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격투는 잔혹하고 치열했다. 민혁은 김태진의 주먹을 피하며 방역했지만 김태진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했다. 김태진은 민혁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몸을 강타했다. 민혁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하하하, 강민혁, 너 따위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너는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김태진은 민혁을 짓밟으며 비웃었다. 민혁은 고통 속에서도 김태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일으켜 김태진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렸다. 그리고 김태진의 품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을 발견했다. 김태진은 주머니에서 칼날을 꺼내 민혁에게 휘둘렀다. 민혁은 간신히 칼날을 피했지만 칼날은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뜨거운 피가 그의 팔에서 흘러내렸다. 김태진은 광기 어린 눈으로 민혁을 노려보며 다시 칼날을 휘둘렀다. 죽어라, 강민혁, 너만 없으면 돼. 민혁은 김태진의 칼날을 피하며 몸을 날려 김태진의 손목을 잡고 칼날을 뺏어냈다. 그는 김태진의 칼날을 그의 목에 겨누었다. 이제 끝이다. 김태진, 모든 것을 포기해라.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태진은 피를 흘리며 민혁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민혁의 눈에서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보았다. 정의, 그리고 사랑, 그때였다. 폐공장 문이 열리고 서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고 그의 마지막 전화가 걸려온 장소로 무작정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폐공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싸움과 민혁이 김태진의 목에 칼날을 겨누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민혁 씨, 아빠 서연의 비명소리가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혁과 김태진은 동시에 서연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서연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는 서연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김태진은 서연을 보자마자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서연아, 내 놈이 왔구나.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지금 나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 이 얼마나 잔혹한 운명인가. 서연은 김태진의 말과 눈앞의 광경에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범죄 조직의 보스 김태진이라니. 그리고 그녀의 연인이 김태진을 잡기 위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니.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민혁과 김태진 사이에서 흔들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김태진은 서연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아,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야. 저 경찰관 나부랭이 따위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는 나의 제국을 물려받아 이 세상을 지배해야 할 존재다. 서연은 김태진의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잔혹하고 오만한 인물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태진에 대한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반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혁은 서연의 눈물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고 김태진을 체포해야 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제가 다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그때. 김태진은 민혁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린 틈을 타 민혁의 팔을 비틀고 칼날을 뺏어내려 했다. 민혁은 김태진의 기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김태진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제압하려 했다. 다시 한번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민혁과 김태진은 서로에게 주먹과 발을 날렸다. 그들의 싸움은 잔혹하고 치열했다. 서연은 그들의 싸움을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잔혹한 인물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몸을 떨었다. 민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김태진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날렸다. 김태진은 민혁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눈빛은 공, 강민혁의 온몸은 김태진의 충격적인 폭로에 얼어붙는 듯했다. 사랑하는 한서연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범죄 조직 검은 그림자의 보스 김태진의 딸이라는 사실은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폐공장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김태진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민혁의 마음속에서는 사랑과 증오, 배신감과 절망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김태진을 체포해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끔찍한 고뇌를 했다. 어떤가? 강민혁,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의 딸이라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인가.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나의 딸을 위해 나를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나의 딸을 배신할 것인가? 김태진의 목소리는 조롱하듯 민혁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몸은 분노로 떨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서연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희대의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그는 서연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정의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의 눈은 김태진을 향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멀리 떨어진 서연의 행복을 향하고 있었다. 네오는 너는 서연 씨를 이용했다.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태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이용 딸을 위한 일이었을 뿐이다. 서연이는 나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야. 언젠가 그녀도 나의 제국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너 따위 경찰관 나부랭이가 감히 나의 딸을 넘볼 수 있다고 생각했나? 김태진의 오만함에 민혁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김태진이 서연을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서연을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내 놈은 여기서 끝이다. 김태진, 민혁은 김태진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태진은 여유롭게 민혁의 총구를 바라보았다. 흥미롭군. 과연 너는 나의 딸을 쏠 수 있을까? 그는 민혁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때 폐공장 외부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 특공대가 폐공장을 완전히 포위한 것이었다. 최진영 팀장은 민혁과의 교신이 끊기자 불안감을 느꼈고 곧바로 모든 병력을 이끌고 폐공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김태진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젠장 내놈이 경찰을 불렀단 말인가, 강민혁. 내놈 때문에 나의 모든 계획이 망쳐졌다. 김태진은 민혁에게 총을 겨누었다. 내놈을 여기서 죽여버릴 것이다. 폐공장 안에서 다시 한번 총격전이 벌어졌다. 김태진의 조직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경찰 특공대의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민혁은 김태진에게 달려들었다. 김태진은 총을 난사하며 민혁을 막으려 했지만 민혁은 그의 총알을 피하며 거침없이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김태진은 민혁의 예상보다 훨씬 노련한 싸움꾼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피를 보며 성장했고 그의 주먹과 발은 살인병기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격투는 잔혹하고 치열했다. 민혁은 김태진의 주먹을 피하며 방역했지만 김태진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했다. 김태진은 민혁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몸을 강타했다. 민혁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하하하, 강민혁, 너 따위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너는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김태진은 민혁을 짓밟으며 비웃었다. 민혁은 고통 속에서도 김태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일으켜 김태진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렸다. 그리고 김태진의 품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을 발견했다. 김태진은 주머니에서 칼날을 꺼내 민혁에게 휘둘렀다. 민혁은 간신히 칼날을 피했지만 칼날은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뜨거운 피가 그의 팔에서 흘러내렸다. 김태진은 광기 어린 눈으로 민혁을 노려보며 다시 칼날을 휘둘렀다. 죽어라, 강민혁, 너만 없으면 돼. 민혁은 김태진의 칼날을 피하며 몸을 날려 김태진의 손목을 잡고 칼날을 뺏어냈다. 그는 김태진의 칼날을 그의 목에 겨누었다. 이제 끝이다. 김태진, 모든 것을 포기해라.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태진은 피를 흘리며 민혁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민혁의 눈에서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보았다. 정의, 그리고 사랑, 그때였다. 폐공장 문이 열리고 서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고 그의 마지막 전화가 걸려온 장소로 무작정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폐공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싸움과 민혁이 김태진의 목에 칼날을 겨누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민혁 씨, 아바 서연의 비명소리가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혁과 김태진은 동시에 서연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서연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는 서연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김태진은 서연을 보자마자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서연아, 내 놈이 왔구나.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지금 나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 이 얼마나 잔혹한 운명인가. 서연은 김태진의 말과 눈앞의 광경에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범죄 조직의 보스 김태진이라니. 그리고 그녀의 연인이 김태진을 잡기 위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니.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민혁과 김태진 사이에서 흔들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김태진은 서연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아,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야. 저 경찰관 나부랭이 따위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는 나의 제국을 물려받아 이 세상을 지배해야 할 존재다. 서연은 김태진의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잔혹하고 오만한 인물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태진에 대한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반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혁은 서연의 눈물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고 김태진을 체포해야 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제가 다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그때 김태진은 민혁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린 틈을 타 민혁의 팔을 비틀고 칼날을 뺏어내려 했다. 민혁은 김태진의 기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김태진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제압하려 했다. 다시 한번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민혁과 김태진은 서로에게 주먹과 발을 날렸다. 그들의 싸움은 잔혹하고 치열했다. 서연은 그들의 싸움을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잔혹한 인물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몸을 떨었다. 민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김태진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날렸다. 김태진은 민혁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김태진에게 달려들어 그를 체포했다. 김태진은 체포되면서도 민혁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와 함께 알 수 없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 너는 결코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저주처럼 폐공장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아버지를 제압하고
그를 체포하는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났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와 그녀의 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 잔혹한 대결,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 서연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민혁에 대한 알 수 없는 원망이 스쳐 지나갔다. 민혁은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민혁은 김태진을 체포했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서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폐공장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민혁의 고뇌와 서연의 절망이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사랑은 이 모든 진실을 견뎌낼 수 있을까? 폐공장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민혁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김태진을 체포했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다. 눈앞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한서연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절망, 그리고 민혁에 대한 알 수 없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서연 씨, 괜찮아요, 제발. 민혁은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가까이 오지 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왜 아빠를. 서연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속에는 민혁에 대한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행복을 앗아갔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민혁은 서연의 반응에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부감은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김태진의 잔혹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김태진과 그의 잔당들을 체포하여 폐공장에서 끌고 나갔다. 김태진은 연행되면서도 서연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서연아, 저 경찰놈은 나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 저 놈은 내 인생을 망쳤어. 잊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서연은 김태진의 말을 듣고 더욱 흔들렸다. 그녀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몸을 떨었다. 민혁은 김태진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태진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폐공장 안에는 민혁과 서연만이 남겨졌다. 침묵만이 흘렀고 그 침묵은 두 사람 사이에 깊어진 균열을 보여주는 듯했다. 민혁은 서연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품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졌다. 나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마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는 듯했다. 민혁은 서연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김태진을 잡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 같았다. 며칠 후 김태진의 체포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검은 그림자 조직의 잔혹한 범죄와 김태진의 악랄함을 대서특필했다. 동시에 한서연이 김태진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세상에 알려졌다. 서연의 이름은 순식간에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그녀의 과거와 김태진과의 관계에 대한 온갖 추측과 루머들이 난무했다. 서연은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순간의 범죄자의 딸이자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고 그녀의 미술 치료실도
문을 닫았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피하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민혁은 서연을 찾아가 그녀의 옆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는 매일 서연의 집 앞에서 기다렸고 그녀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에게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는 듯 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체포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김태진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냈다. 민혁과 윤혜진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 즉 검은 그림자 조직의 회계 장부, 불법 임상 시험 기록, 그리고 정치권 로비 내역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김태진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태진을 살인, 마약 밀매, 자금 세탁, 그리고 각종 불법 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김태진의 재판은 전국민적인 관심사였다. 그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오만하게 행동했지만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특히 윤혜진의 증언은 김태진의 잔혹한 과거와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박은영의 복수를 위해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재판 과정에서 서연의 어머니 박은영의 비극적인 죽음과 서연의 출생에 얽힌 잔혹한 진실이 모두 공개되었다. 서연은 언론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김태진의 강압적인 관계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김태진에 대한 공포와 함께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윤혜진의 희생과 어머니의 사랑에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김태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거대한 검은 그림자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김태진은 권력과 돈을 향한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 박선우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김태진의 몰락 소식을 듣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과 탐욕을 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감옥에서 의료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작은 위로나마 얻으려 애썼다. 김태진이 수감된 후 세상은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의 상처는 깊어만 갔다. 그녀는 자신이 김태진의 딸이라는 사실과 민혁이 그를 체포했다는 사실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그녀는 민혁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민혁과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서연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는 매일 서연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문 앞에서 기다렸고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에 자신의 진심과 함께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이유와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느 날 밤, 민혁은 서연의 집 앞에서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민혁의 모습을 보며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민혁에 대한 사랑과 상처가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녀는 결국 문을 열고 민혁에게 다가갔다. 민혁 씨, 왜 이렇게까지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민혁은 서연을 보자마자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런 상처를 줘서. 하지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은 민혁의 품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민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실을 숨겼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민혁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그렇다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민혁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아요. 서연 씨, 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당신 곁에서 당신의 모든 아픔을 함께 할 거예요. 시간을 가져요. 내가 기다릴게요. 서연은 민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혁의 진심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김태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싸워야 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김태진의 딸이 아닌 한서연이라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다. 민혁은 서연이 스스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녀의 곁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그는 그녀의 회복을 기다리며 자신의 자리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사랑은 이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다. 그는 서연과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서연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김태진의 체포 이후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녀는 민혁에게서도 거리를 두었다. 민혁은 서연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녀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의 옆에서 한 발짝 물러나 묵묵히 그녀를 기다렸다. 서연은 김태진이 수감된 후에도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그녀는 자신이 범죄 조직 보스의 딸이라는 사실과 사랑했던 사람이 그 아버지를 체포했다는 잔혹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을 끊고 미술 치료실도 문을 닫았다. 그녀의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희미한 빛이 있었다. 바로 윤혜진이었다. 윤혜진은 서연을 찾아가 그녀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서연에게 박은영의 일기를 보여주며 서연의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서연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일기 속에는 박은영이 서연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나의 딸이자 너 자신이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박은영의 일기와 윤혜진의 따뜻한 위로는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어머니가 김태진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김태진의 딸이 아닌 박은영의 딸이자 한서연이라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다.
서연은 조용히 미술치료실 문을 다시 열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미술치료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그림을 통해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그림과 해맑은 웃음은 서연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민혁은 멀리서 서연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안도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서연 씨, 많이 좋아 보여요. 민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연은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아련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민혁 씨,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내가 말했잖아요. 기다릴 거라고.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복잡했지만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민혁을 용서하고 그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실을 숨겼고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과 함께라면 자신의 과거를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김태진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 서연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민혁을 향한 증오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박선우는 감옥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진정한 의미의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탐욕이 아닌 겸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었다. 시간이 흐르고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태진의 딸이라는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다시 약혼 반지를 끼워주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민혁은 자신의 임무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숨겼던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혁의 팀원들과 윤혜진, 그리고 서연의 보육원 아이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윤혜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박은영과의 약속을 지켰고 서연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민혁은 경찰 특공대에서 자신의 임무를 계속 이어갔다. 그는 사회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서연과 함께 더욱 강인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어느 날, 민혁은 서연과 함께 보육원을 방문했다. 아이들은 서연의 옆에 모여들어 제잘거렸고 서연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민혁은 서연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김태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극복하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 나섰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희생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민혁과 서연의 삶은 서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